어려운 기술도 쉽게 전달하는 슈어드 IT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드 IT의 장단이고요. 오늘은 네뎁과 함께 올플래시 가격은 반, 성능은 배, 네뎁 올플래시 스토리지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한국 네뎁과 함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은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지를 단순히 데이터 저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죠. 구축한 지 오래된 성능이 떨어지는 스토리지로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전달을 해서 기업의 경영진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올플래시 스토리지가 점차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첨단 기능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죠. 스토리지로서의 높은 성능뿐만 아니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기능들까지 제공하고 있는 최신 올플래시 스토리지들은 기업이 비즈니스의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최신 올플래시 스토리지의 특징, 특히 네뎁의 올플래시 스토리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기 앞서서 준비된 이벤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2개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왼쪽에 보시는 설문조사 이벤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션이 다 끝난 다음에 채팅창 그리고 질문창에 설문조사 링크가 공개가 될 겁니다.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 5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채팅하고 있는 그 채팅창 말고 채팅 아이콘 왼쪽에 보시면 질문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질문 창으로 이동하고요. 거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네뎁의 전문가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그 질문창에 등록되는 질문들 중 베스트 질문을 선정해서 배달의 민족 5만 원 상품권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한국 네뎁 이상권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네뎁에서 프리세일즈를 맡고 있는 이상권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바로 바로 설명드릴까요? 시작하시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올플래시 가격은 반, 성능은 배, 새로운 스토리지 혁신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딱 제목만 보면은 좀 약간 이거 낚시질 아니야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올플래시가 엄청 비싼 올플래시가 가격은 반이고 가격은 반인데 거기다 성능은 배로 하냐? 좀 믿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 믿기 힘든 내용을 제가 좀 오늘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뎁은 뭐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스토리지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스토리지 전문 솔루션 기업으로 좀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그 3사의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다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스토리지 전문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간단하게 그 저희 올플래시 시장이 이제 뭐 가트너뿐만 아니라 이제 기가홈이라고 리서치에서 만든 이제 장표인데요. 미드레인지하고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도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 좀 앞서가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된 관계로 좀 흔한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핵심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엔터프라이즈 IT 운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여기 기획자나 개발자분들 많은 그 IT 관련 분들이 그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요. 비용 절감이 가장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이제 사이버 어떤 그 위협에 대한 어떤 그 복원력 그리고 사이버에 대한 그런 어떤 좀 대응 장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하시고 계실 텐데요. 바로 그런 고민, 문제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 네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데이터 운영의 문제점을 좀 해결하는 포커싱을 하면은 어떤 단순함이나 그리고 비용 절감 그리고 어떤 그 환경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 네뎁 스토리지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운영 관리 측면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네뎁 스토리지 하면은 뭐 나스 스토리지만 좀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 핵심에는 저희가 온탭이라는 그 저 스토리지 OS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파이드라고 하면은 뭐 나스, 파일, 뭐 블락 그리고 그 뭐 센나스만 같이 쓰면은 유니파이드라고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유니파이드라고 하면은 뭐 나스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스토리지, 뭐 AWS와 S3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까지도 포괄적으로 넘어가지고 데이터를 다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까지 자연스럽게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유니파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격은 성능은 배 말씀드릴 수 있는 제 포트폴리오인데요. 보시면은 뭐 왼쪽에 보면은 뭐 유니파이드 블록 최적화에서 가장 그 하이브리드 플래시라고 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스토리지입니다. 기존의 HDD하고 SSD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스토리지인 파스3가 있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기존의 올 플래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가 대표적인 제품이 AFF A 시리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올 플래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 그 작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C 시리즈라고 해서 퍼포먼스가 아닌 캐퍼시티, 그러니까 용량, 어떤 그 가성비를 좀 추구하는 스토리지가 C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C가 캐퍼시티의 약자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작년 3월에 AFF C 시리즈가 출시가 됐고, ASA, 올센 어레이라고 하는 그 또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유니파이드 제품이지 않습니까? 센, 네. 나스 같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면은 센만 온리, 센만 온리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바로 ASA, 뭐 아싸 뭐 이러기도 하는데, 네. 아싸 되게 좋은 스토리지다 막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지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아싸 너무 그 싸고 저렴하고 성능 좋은 스토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네. 올센 어레이 약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제품이 이제 그 작년 12월에 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센 업무에 단위 업무로 쓰거나 뭐 큰 용량을 쓸 때도 그 올센 어레이를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C 시리즈가 그 올 플래시보다도 가격이 거의 저희 제품 기준으로 거의 한 반 정도 됩니다. 네, 요 C 시리즈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네. 그 C 시리즈가 보면은 고용량 올 플래시 스토리지인데 핵심이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스토리지 그 올 플래시 스토리지라 보면은 TLC를 많이 사용을 그렇죠. 했습니다. 트리플 레이어 네. 세리에서.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C 시리즈 같은 경우는 QLC, 쿼드 레이어 셀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단위 면적에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QLC 타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밀도가 더 좋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5.3TB짜리의 그 미드를 단위로 지금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디스크 하나당 15.3TB짜리 물리적 디스크 SSD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에 또 이제 30TB짜리 타입이 또 네.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용량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네. 하드디스크 기반의 스토리지를 사용할 때 이런 플래시 스토리지를 못 넘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용량. 그렇죠. 우리가 이만큼 용량 쓰는데 올 플래시 가면 요 정도밖에 못 산다더라. 네, 네. 라는 게 있어서 못 넘어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용량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 뒷편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어마어마하게 좀 많은 양이 좀 공간이나 이런 것이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면서 네, 네, 네. 에너지 절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C 시리즈가 기존에도 다 뭐 안정성이나 이런 것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클라우드까지 연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격을 좀 더 최대하게 줄인 스토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미드렌지인 그 C250부터 엔트리인 C250부터 하이엔드 C800까지 동일한 아키텍처로 다 그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그냥 확장성하고 성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트리 레벨은 확장성이 좀 떨어지고 좀 성능이 낮고 하이엔드로 갈수록 성능이 높은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HA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소 한 122테라부터 해가지고 로우 데이터만 734테라로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키텍처가 스캔 아웃이 지원이 됩니다. 네. 기본 2노드로 시작해서 네. 나스 같은 경우는 최대 24노드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기에 곱하기 이제 HA 기준이기 때문에 이중화 기준이기 때문에 네. 곱하기 12를 하면은 그 최대 확장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용량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네. 성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컨트롤러만 더 확장을 해서 네. 증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밑에 최대 사용 데이터는 이제 중복 제거까지 감안해서 네, 글로벌 맞습니다. 데이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엔트리 레벨인데도 불구하고 네, 되게 높습니다. 8.8페타바이트까지 네, 네. 최대 확장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복 제거 효율을 적용한 사례고요. 기본적으로 중복 제거를 그러니까 효율화 기능을 적용
안 했더라도 네. 굉장히 많은 양을 그러니까요.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스토리지 용량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웬만한 IDC 센터에 있는 데이터들도 네. 저희 스토리지 하이엔드 스토리지 몇 대이면 거의 다 커버리지 할 수 있는 네. 용량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 정말 세이브가 되냐 직관적으로 저희가 네. 제가 표시한 장표인데요. 보시면은 기존에 저희 지금도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네. 사스 디스크 만 RPM 1.8테라짜리 타입으로 네. 유저블 1.5페타바이트를 만들려면은 네. 렉 2개 하고도 반이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저거 공간은 또 어떡할 거예요? 저거. 네, 공간도 공간이거니와 전력. 전력. 네. 예, 전력이 진짜 요즘 전기값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엄청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IDC 더군다나 공간이 없거든요. 웬만해서는 맞습니다. 그 서버도 서버지만 저런 스토리지 공간이 그 공간이 너무 없어요. 상면 공간도 많이 비싸기도 하고. 네. 근데 동일하게 저희 엔트리 레벨 C250이거든요. 그래서 네. 15.3T짜리 24개를 딱 꽂으면은 1.5페타를 물론 이제 효율화 기능을 적용을 시킨 건데 네. 저 용량의 1.5페타가 바로 그 컨트롤 안에 사이즈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2U밖에 안 되거든요. 야. 예,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성능이 높은 걸로 하면은 그래봤자 4U면은 저 공간이 다 들어갑니다. 야. 어마어마하게 세이브가 되고 그래서 지금 환경을 생각하자 ESG 경영을 해야 된다. 네. IDC부터 이렇게 네. 현대화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현대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올플래시를 적용하는 것이 현대화고 ESG 경영까지도 네. 추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술의 발전이 진짜 놀랍습니다. 98% 절감. 야. 어마어마하게 세이브가 네.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스토리지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냐? 보시면은 일단 저희가 물론 그 기존에 뭐 웬만한 업무들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플래시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AI든지 뭐 일반 NAS든지 그리고 뭐 가상화, VM화나 VDI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그리고 뭐 백업까지도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거는 아마 고객분들께서도 생각하시기에는 기존에 HDD 환경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많죠. 사스 디스크를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거기 그 비용, 그 유지 보수 비용이나 그 복잡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가성비 좋은 저희 C 시리즈로 딱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상면 공간 많이 절감되고 기존에 아마 도입하실 때는 굉장히 비싸게 도입하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뭐 5년 전, 그렇죠. 7년 전 막 이렇게 네, 네. 도입했기 때문에 네. 유지 비용 비용만 하더라도 네.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좀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 유지보수 비용은 어차피 최초 도입 비용의 퍼센테이지로 그렇죠. 매기는 거니까 네. 이게 상면도 많이 차지하고 옛날에 비싸게 도입했을 그렇죠. 거니 네. 유지보수 비용은 그대로 비쌀 거고 그렇죠. 근데 그 높은 유지보수 비용을 현재 최신 제품에 그대로 적용한 것도 이제는 남는 그 그렇죠.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그렇죠. 예,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3년치나 5년치 유지 비용 계산을 가지고 네. 그 비용을 미리 하면은 보통 저희가 3년은 다 무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 예, 3년은 기본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 비용을 가지고도 또 교체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웬만한 그 업무들은 다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 요번에 그 기존에 보통은 증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업무를 변경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럴 바에는 한번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향후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도입을 하시게 된다면 가장 큰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드는 궁금증인데 지금 이제 워크로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기존에 어쨌든 기존에 노후화된 어떻게 보면은 좀 오래된 그런 네. 스토리지를 어떤 특정 업무에 적용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 상태에서 지금 오늘 소개해주신 요 스토리지를 추가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런 상태에서 기존의 뭐 하드 디스크 기반의 스토리지에 연결돼 있던 그 업무 네. 시스템을 네, 올플래시 스토리지 쪽으로 전환을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도 해야 되고 예, 쉽지 예.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 스토리지 풀을 네. 하나의 가상 공간 만들어두고 같이 쓰면은 올플래시 스토리지가 얼마든지 추가가 돼도 기존의 업무 시스템에 크게 스토리지 변동 없이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게 가능한가요? 정말 좋은 그 아이디어고 질문이고요. 아, 네. 물론 근데 저희 스토리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원래 그게 아. 사스 디스크나 HD 옛날 머신이라고 스토리지를 네. 하더라도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OS가 단일 OS거든요. 아 그래서 되는구나. 단일 OS면 저희 스토리지만 가능할 텐데 네. 이제 뭐 경쟁사 제품 뭐 예를 들어 네. EMC나 뭐 당연 네. 히타치나 피오다 그러면은 네. 예, 그런 제품들은 아무래도 마이그레이션을 좀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고요. 그거 부담스러워서 못 넘어가세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가상화가 돼 있으면 그나마 좀 괜찮으세요. 그나마 괜찮죠. 예. 그러면 뭐 그냥 저
저 서버 스토리지 단에- 가상화 네, 이렇게 예, 하면 그러니까 되니까. 서버 단에서 이제 그 서버 가상화 VMware나 뭐 이런 아, 것들은 넘기면 예, 되네요. 넘기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네. 좀 괜찮으신데 네.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아. 그것도 저희가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툴이 있거든요. 네. 뭐 XCP나 저희 네. 따로 툴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이제 구매하시게 되면은 저희 또 파트너하고 같이 해가지고 네. 마이그레이션을 다 완벽하게 한 다음에 서비스를 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다른 회사들은 네. 마이그레이션이 필수, 네. 네뎁은 마이그레이션 해도 되고 네. 안 해도 가능하다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 티어 1이라고 해서 워크로드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업무들을 뭐 고려하고 계시다. 네. 그러면은 예, 이 제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네.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정말 고사양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A 시리즈, 아, TLC 기반, 네, 네, 네. 예, 그 네. 기반으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예전에 HD도 잘 돌아가는 업무였다. 그러면 여기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성비 위주로 생각하신다. 네. 그러면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네뎁은 보통 이제 나스 전문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워낙에 유명했었잖아요. 네. 유명하고 지금도 작가도 유명하죠. 많이 팔리고 네. 왜냐하면 넷앱이지 않습니까? 이름 회사 이름이 아, 그게 원래는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 아. 네트워크 장비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네. 줄여서 넷앱이로 만든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나스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예, 그래서 넷앱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전문 그 장비 스토리지 회사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그 센 업무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로 봤을 때는 뭐 5,000건 이상의 센 전용 워크로드 사용하고 있고 네. 센도 뭐 안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센도 전용으로 이제 유니파이드로 이제 계속 판매를 했는데 네. 고객에 따라서는 우리는 정말 센만 쓸 거야. 왜 굳이 왜 나스 뭐 프로토콜 필요도 없는데 이거 가격에 뭐 더 비싼 거 아니야? 같이 합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비싸게는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네. 그 부분은 나스 기능을 좀 뺐어요. 그리고 FC하고 아이스카시 이런 기능만 딱 탑재한 게 이제 올센 어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여기도 이제 그 센 같은 경우는 또 장애가 났으면은 이 페일로어 타임이 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메트릭 구조, 보통 이제 하이엔드 스토리지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뭐 금융권이나 뭐 정말 광고공사나 핵심 OLTP 업무에 쓸 경우에는 시메트릭 구조가 반드시 지원돼야 된다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있거든요. 네. 타사도 물론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는 뭐 꼭 하이엔드뿐만 아니라 엔트리 레벨에서도 동일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메트릭, 액티브 NVMe로 지원하기 때문에 센 업무에서는 어떤 성능이나 안정성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저런 게 고급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예, 그렇죠. 하이엔드 스토리지에서 보통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일부러 엔트리나 미드레인지급에서는 지원을 안 해서 네. 급을 나누는 게 일반적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네뎁은 엔트리 레벨부터 네, 이거를 네. 제공하는 거네요. 아키텍처가 동일하거든요. 저희 하이엔드하고 어떻게 보면 타사 같은 경우가 하이엔드, 미드레인지, 엔트리 레벨 아키텍처가 좀 다르고 하이엔드가 네. 더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급을 정말 명확하게 나눠요. 예,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엔트리 레벨이나 하이엔드나 아키텍처는 동일해요. 대신 확장성하고 성능만 다를 뿐이고요.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 엔트리를 운영하시다가 네. 그 운영 방법으로 그대로 하이엔드를 운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또 따로 배우실 필요가 없이 네. 그대로 그냥 엔트리 운영하시다가 우리 회사가 커졌어. 그럼 계속 그냥 증설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네. 그냥 일반적인 나스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시작하다가 우리 이제 좀 더 중요한 업무도 있고 용량도 좀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용하던 나스 스토리지에서 좀 이렇게 저 하이엔드 레벨 그걸 찾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업무에 정말 유명한 스토리지 회사 거를 도입을 하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벤더가 바뀌어 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제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스토리지 관리자 입장에서는 매번 관리 툴을 네, 새로 맞습니다. 배워야 되고 네. 뭐 그런 부담이 있기는 네, 해요. 네. 네뎁은 그럴 필요가 지금 네. 없는 거네요. 네. 작게 시작해서 일단 작게 시작하고 네. 크게 확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올센 어레이가 이것도 이제 제목이 이제 가격만 성능을 배지 않습니까? 그 주제에 충실하도록 네. 기본적으로 그 A 시리즈보다도 저희가 C 시리즈가 한 절반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올센 어레이 같은 경우는 그 절반 수준의 C 시리즈보다도 약간 더 또 10% 20% 더 저렴합니다. 뭐 네. 가성비에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보시면 다 가상화 많이 운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프레임 환경에서도 보면은 뭐 vSphere뿐만 아니라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그 가상화 환경에서 뭐 DB도 많이 사용하시고 네. 예전 같은 경우는 DB는 무조건 베어메탈이랑 그 전용 서버가 있어야 네, 된다고 네. 말씀했지만 지금은 이제 민첩성, IT 민첩성 때문에 네. 가상화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가상화 기반의 저희 거를 이제 온프레임에 사용하고 계시다가 또 보시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그러면 그 업무를 그대로 또 클라우드에서 좀 사용하고 네. 싶은 고객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네뎁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음. 뭐 VMware 클라우드를 뭐 이용할 수도 있고 네. 보면은 오른쪽 FXN4 온탭이라고 있는데 네. 저게 뭐냐면은 AWS의 저희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아. 네이티브 서비스거든요. 저거는 네. 아마존은 AWS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아. 거기에 보면은 포털에 보면은 네. FX4 온탭이라고 그냥 선택하시고 네. 차지가 저희 쪽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 아마존에다가 서비스를 비용을 내는 거거든요. 그냥 네뎁 스토리지를 네. 클라우드 버전으로 그냥 사용하는 거라고 예, 생각해도 네이티브, 예,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아마 클라우드에서도 똑같이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뎁 스토리지 기반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클라우드 쪽으로 확장할 때도 네. 그 환경 그대로 확장이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서비스가 그 스토리지 서비스 그대로 그냥 각각 이제 AWS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의 GCP도 다 동일하게 적용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저희 포지셔닝은 이제 올플래스 A 시리즈, C 시리즈 이건 유니파이드 스토리지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일 고성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전히 AFF, A 시리즈를 구매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C 시리즈 같은 경우는 어떤 가성비, HD 대체 그리고 좀 성능이 낮지만은 성능이 낮다고 해도 여기 그래도 하드보다 훨씬 낫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장표에 그 밑에 보면은 티어 1, 2 해가지고 2에서 4mm 세컨드 네. 레이턴시라고 나와 있는데 네. 실제로 저희가 그 성능이 그 올플래시하고 차이가 약간 납니다. 근데 IOPS가 성능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레이턴시에서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레이턴시가 라이트는 동일해요. 네. 하이엔드 A 시리즈나 C 시리즈나 라이트 성능은 동일한데 네. 단지 리드할 때만 2ms 성능을 약간 좀 제약을 걸어놨어요. 저희가 솔직히 왜냐면은 안 그러면 다 C 시리즈만 구매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저렴하니 거의 반값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 저쪽만 구매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고성능 원하시는 데는 네. A 시리즈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QHD 타입으로 이제 그 대용량이나 어느 정도 그 워크로드가 좀 괜찮다 그러면 저기 뭐 꼭 고성능이 레이턴시가 2ms 있어도 뭐 충분하다 그럴 네. 경우에는 C 시리즈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1ms하고 네. 보통 올플래시면 1ms 이하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렇죠. 2ms하고 네. 체감 맞으실까요? 저는 저 4ms 체감 안 될 것 같은데 네. 일반적인 업무에서는 전혀 모를 것 같고 일반적인 업무에서 전혀 사람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진짜 고사양의 뭐 예를 들어 증권사 HTS 이 정도 급 아니면은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차이를 못 느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C 시리즈가 많이 판매가 되고 지금 작년부터 해서 지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A 시리즈를 해도 또 다른 거 없으면 C 시리즈 있는데 보면은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냥 가격이 워낙 너무 그냥 차이나니까 C 시리즈 가시는 거네요. 그 OLTP 체감이 나는 거는 OLTP 그렇죠. DB. 그렇죠. DB 같은 경우는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성능이 몇 배가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서는 당연히 이쪽 같고 그렇지 않은 업무들은 모든 업무들은 다 저기서 웬만해서는 다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 미션 크리티컬 빼고는 나머지 다 C 시리즈가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비용 절감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최적화하는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아까 이제 그 온탭 성능을 증설할 때는 뭐 컨트롤러 증설을 하고 용량을 증설할 때는 이제 스케일 업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저기 보시면은 그 이 장표를 보시면은 그 다 올플래시 그리고 뭐 NVMe 올플래시 하이브리드 파스 옛날 장비까지도 다 클러스터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클러스터로 묶으면은 제가 그 볼무브라고 해가지고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데이터의 가치나 밸류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볼륨을 그대로 뭐 사스나 사타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온라인 중에. 마이그레이션 없이. 진짜요? 예. 그렇게 그래요?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돼요? 온탑이라는 하나의 OS를 가지고 그래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이게 클라우드가 많이 화두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클러스터로 만든 예전에는 저희도 이렇게 다 독립적으로 맨 처음에 했는데 네. 클러스터로 묶은 이유가 네. 클라우드 업체, CSP 업체에서 네. 쉐어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IT 자원을 쉐어를 해서 각각의 뭐 고객사나 기관에다 이제 할당을 해서 쓰는데 네. 어떤 업무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눌 수가 그것들을 없네요, 그들은. 그렇죠. 그 나누기도 하지만 아무튼 거기에 뭐 보안이 여러 가지 뭐 좀 고려 사항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요청 대비 뭐 자연스럽게 이제 요청한 것들을 만들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 지금 한국의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들이 저희 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센은 원래 센 스위치하고 네, 네. FC 프로토콜이잖아요. 클라우드 업체들은 네. 센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 왜냐하면 다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사일로 베이스고 네. 복잡하잖아요. 네. 뭐 네. 센 스위치 뭐 포트 중에 맞습니다. 뭐 하고 하는데 복잡한데 네. 네트워크가 편하거든요. 네. IP만 딱 하면 네, 되고 네, 보안은 VLAN으로 나누면 되고 네. 각각의 또 멀티 테너시 또 나누면 되고 그래서 클라우드 업체는 다 네트워크 베이스로 다 운영하신다고 보면 되고 최대한 IT 자원을 쉐어해서 쓰는 쉐어들 좋지 않습니까? 쉐어드 IT도 네. 좋은 것처럼 공유해서 쓰는 게 참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효율적이고요. 네. 그래서 그럼 뭐 스토리지의 디스크의 발전 플러스 이더넷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센 스위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했다라고 네,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트워크도 지금 스위치는 200G까지 나오고 네. 저희가 지금 최신 제품은 다 100G도 지원하거든요. 네. FC는 64G밖에 안 됩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용량 미디어 쪽에 운영하신다 그러면 원 볼륨으로 좀 원하시는 고객분들 계세요. 그러면 단일 볼륨에 최대 20PB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좀 간편하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올 플래시도 이제 C 시리즈가 아닌 A 시리즈로 구매하셨다. 근데 좀 더 그래도 비싸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용량이 페타 단위라서 이거를 1페타를 다 구매하시기 부담스럽다. 그럴 경우는 티어링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페타다. 그러면 20%는 200테라는 SSD에 하고 그리고 나머지 80%는 SATA 디스크를 구매하셔가지고 실제 데이터는 SSD에 쓰고 자주 안 쓰는 데이터들은 SATA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이런 티어링 기술을 통해서 좀 더 구매에 대한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여기 개발자분들도 많이 좀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플렉스 클론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클론이면 클론 뜨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클론이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원본이 예를 들어서 100테라가 있다. 그럼 클론 복제를 뜨는데 당연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버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5번을 떠야 돼. 아니면 원래는 개발 스토리지를 별도로 구매를 하시죠. 근데 원본 대비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뭐 개발도 하기 때문에 100테라가 있으면은 5번이면 500테라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 배가 필요하죠. 근데 저희 플렉스 클론 기술을 이용하시면은 5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변경된 양만 가지고 복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10%만 만약 20%가 이제 클론에 필요한 용량이다 그러면은 120테라만 있으면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500테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게 꼭 백업의 인크리멘탈 백업이랑 같은 네, 맞습니다. 구조네요. 인크리멘탈인데 실제 왜냐면은 스냅샷이나 이런 걸 복제를 뜬다 그러면은 그 RW 모드 쓰기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리드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스플릿을 해야 하면은 용량도 그만큼 또 늘어나야 필요하고. 근데 그런 스플릿 기능 없이 그대로 RW 모드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저희 바로 플렉스 클론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용량을 어마어마하게 세이브할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어느 정도로 세이브할 수 있느냐? 이거 실제 저희가 캡처 뜬 사진이에요. 저희 그 프로젝트 했을 때 통신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다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나고 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저희 A900 장비에다가 A900이라고 하면 이제 하이엔드 올플래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개발을 많이 하셨어요. 그 개발 기간도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데이터 양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맨 처음에 그 사용한 물리적 용량이 106테라라고 나오는데 실제 그러니까 유저블은 올플래시 100테라를 할당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 사용량은 거의 1043, 1페타거든요. 그러면은 100테라 가지고 플렉스 클론을 떠서 거의 지금 보면은 효율한 9대1. 그러니까 9번을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고객은 실제 우리는 1페타
100테라를 구매했지만 네. 실제 사용하는 거는 1페타예요. 네. 뭐 그 비용을 원래 개발 기간에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우, 말이 페타지. 와. 올 플래시거든요. 그 네, 비싼 올 플래시를 그러니까요. 1페타를 세이브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네. 아니 네. 뭐 그것도 그렇고 공간도 절약이 되는 거고. 네네. 야.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 화면이 그 빨간색 이제 중복 제거고 네. 이제 뭐 컴프레서, 컴팩션 뭐 다 압축 중복 제거 압축이 있지만 클론 기능에 의해서 가장 많이 세이브됐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이나 기억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저희 제품 딱 하나 구매하시고 이런 식으로 클론 떠가지고 하시면은 복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네요. 거의 뭐 10초 이내로 원본 볼륨이 복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개발 기간도 훨씬 더 많이 세이브되고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세이브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끝난 다음에 회수하는 것도 분명히 쉬울 테고. 예, 예. 그냥 네. 뭐 그렇죠. 회사하는 것도 지울 때고 네.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날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운영대로 그냥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 개발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 이렇게 할 때 스토리지 용량 잘못 선정해서 남는 네. 스토리지도 어떻게 보면 애증 그런 것처럼 네. 놀고 있는 스토리지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생길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예, 그렇죠. 네. 예.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개발하시거나 테스트 많이 하실 때 이런 네. 기능 많이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DR도 이제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제 DR까지 운영하셨는데 네. DR 같은 경우 DR 쪽은 거의 스탠바이기 때문에 네. 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쓸데없이 정말 야, 이게 DR까지 야, 네, DR 그러면- 쪽에다가 이제 클론을 와. 또 거기다가 데이터도 클론 떠가지고 또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어. 어차피 놓으니까는 거기에다가 올 플래시거든요. DR 할 때도 네. 뭐 그 비싼 자원을 가지고 놀리느니 네. 이렇게 활용하는 게 훨씬 낫겠죠. 야, 그래서- 그래서 되게 많네요. 네. 획기적인 그냥 단순 하드웨어 맨 처음에 구매하실 때 가격도 반이겠지만 네. 실제 이런 저희 네댓의 기능들을 이용하시면은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세이브 된다라는 그러네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한 500% 이상의 그 데이터 절감 효과를 누렸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보면 중복적 압축, 컴팩션, 플렉스콜 다 보면은 그걸 사용해도 불구하고 0.1ms 이하의 고성능 확보하면서 운영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장비가 저희 최고 하이엔드 제품인 네. AF900이라는 제품을 이용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성능이 잘 나올 수 있고요. 음. 또 하나가 보면은 그래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개런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니는 정말 그 뭐 중복적으로 잘 나온다 하는데 네. 생각보다 우리 업무는 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아? 그렇게 의심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센 같은 경우는 4대1 그리고 나스 같은 경우는 1.5대1의 보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 개런티가 안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무상으로 디스크를 더 드려요. 듣도 보도 못한 프로. 야, 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저희가 저도 통계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개런티하는 부분인데 네. 워크로드에 따라서 저희 그 앞전에 고객분도 보면은 오라클 업무가 보통 저희가 3대1, 4대1 나오긴 하는데 네. 정말 운영하다 보니까는 2.6대1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아. 4대1 개런티를 했으니까 1.4대1이 모자르잖아요. 네. 모자르잖아요. 모자르잖아요. 네, 네. 그냥 중복 제거 이런 거 다 적용시키고도 해도 좀 모자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딱 몇 개 업무만. 그래서 그 모자라는 SSD를 저희가 바로 그냥 무상으로. 예. 오, 좋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있기 때문에 뭐 좀 부담 없이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액티브 데이터 센터. 물론 DR도 있지만 DR 같은 경우는 보통 어싱크로 많이 하는데 네. 비동기화로. 네. 근데 이 제품은 그 업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핵심 업무들 죽으면 안 되는 업무들 같은 네, 네. 경우는 액티브로 많이 운영을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셀은 이렇게 가능한데 나스는 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릴 때 나스 업무 클라우드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드렸잖아요. 네. 근데 아이스카시도 나스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근데 나스 쪽에서 이렇게 액티브, NFS나 뭐 CFS 이런 프로토콜을 액티브로 운영하는 곳이 그런 벤더가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네뎁이 이제 유일하게 좀 지원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뭐 보안적인 이제 가상의 기술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한참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많이 개발하면서 컨테이너 네. 화해가지고 트라이던트라는 또 CSI를 적용함으로써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그 드라이버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그 이제 오픈 소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맛있죠, 그라파. 네, 그래서 그라파나 저희 REST IP를 통해 가지고 네. 모니터링하면은 뭐 자원 분배나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손쉽게 모니터링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라이센스 정책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까는 무슨 라이센스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또
오해를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라이센스가 딱딱 두 가지 타입밖에 없어요. 기본 베이스, 네. 그냥 아까 프로토콜 단순히 서비스하는 거고 네. 지금 DR이나 네. 그 아까 그 DR 같은 경우만 이제 DR 온탭 1이라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까 플렉스 클론이나 뭐 이런 거 플렉스 클론 기본적으로 내장돼 있습니다. 근데 네. DR이나 지금 다음에 말씀드린 안티 랜섬웨어 관련된 것들은 그냥 온탭 1 라이센스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커버리지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제를 네. 잠깐 이제 바꿔서 이번에는 랜섬웨어 대응을 스토리지 차원에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어서 발표 자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성능 뭐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괜찮은 스토리지로 구매를 했다. 네. 정말 거기까지도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사이버 보안, 요즘에 진짜 사이버 위협 이 얘기를 안 하고서는 네. 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모든 IT 뭐 솔루션이나 이제 인프라 업체들이 많이 화두죠. 네. 그래서 항상 저희도 이제 스토리지 어떻게 보면 사이버하고 연관이 없을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저희도 또한 랜섬웨어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것들을요. 네. 그래서 뭐 잘 아실 겁니다. 네. 워낙 뭐 신문에 너무 자주 많이 나오고 네. 뭐 그렇죠. 11초마다 하고 2031년은 2초마다 막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는 워낙 랜섬웨어가 나온 네. 다음에 정말 모든 보안 회사들이 랜섬웨어만 타겟으로 하고 되게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랜섬웨어가 죽을 줄 알았거든요. 네. 점점 늘어나요. 네, 맞습니다. 절대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네, 이게. 맞습니다. 옛날 보안은 뭐 창과 방패 뭐 얘기했는데 아유,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이제 랜섬웨어 어떻게 대응하느냐 네. 그게 제일 큰 네, 화두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너무 쉽게 만들어요. 지금 뭐 없어졌다고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챗GPT 이용해가지고도 뭐 만들 수 있다고 네. 하니까는 네. 너무 쉽게 만드니까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랜섬웨어는 없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것 계속 같습니다. 증가만 할만 할지.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피해액도 가장 그 저렴한 미디어 한 번 발생했다. 네. 그러면은 거의 9만 달러. 아. 미디어 업체 같은 경우는 뭐 네. 다른 뭐 텔코나 리테일 뭐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데는 더 많은 좀 네.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저희가 손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좀 동영상 하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영희와 철수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국민학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영희와 철수. 예. 네. 그래서 왼쪽 이제 IT 관리자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철수, 네. 오른쪽에는 영희. 야, 복장부터 이거 네. 뭐 그래서- 구세대 신세대가 그 구기술 신기술이 그렇죠. 딱 예. 대비가 되네요. 근데 이제 그 철수는 저희 스토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이고 네. A 고객이 이제 네. B 고객은 영희는 이제 네뎁 솔루션을 적용한 이제 회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보시면은 네. 자 철수가 그 출근을 합니다. 네. 커피도 먹고 네. 토너도 챙기고 네. 그래서 일상적인 IT 관리 업무를 이제 보겠죠.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사용자가 지원 실수로 이메일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요. 그렇지. 저걸 클릭하는 순간 이제 그렇죠.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보니까 갑자기 스토리지 속도가 막 저하가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네. 그러면서 이제 됐어요. 암호화가 되는 거죠. 네. 야, 이러어째. 백업 이제 백업하면 되지 뭐. 그죠? 이제 백업 네. 이제 찾아보는 거잖아요. 백업 때까지 요즘에 이런다면서요. 네. 진짜. 요즘에. 진화된 이제 랜섬웨어 때문에 네. 그래서 봤더니 다른 파일들도 이제 다 암호화가 막 차차차차 막 늘어나는 거예요. 네. 감염이 확산이 되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업을 찾았겠죠. 네. 근데 테이프. 테이프로는 찾겠죠. 그렇지. 하지만 네. 얼마나 걸릴지. 아. 테이프 뭐 찾는다 한들 한들 복구하는데 한 세월이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이상 걸릴 수 네. 있고. 네. 네, 이제 B 회사입니다. 네. B 회사의 0입니다. 모니터부터 다른데요. 의자부터 너무 대비하셨다. 다운로드했습니다. 다운로드했습니다. 네. 자, 이제 네뎁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신 분은 네. 넷스토리에서 애플 펄리시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요. 실행이 안 되네. 그래서 딱 일단은 랜섬웨어 그 확장자를 네. 그 실행이 안 되게끔 블락킹을 하거든요. 아. 블락킹을 합니다. 블락킹을 하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일단은 실행이 안 되는 그럼 뭐 일단 안전한 거네요. 감염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말고도 몇 가지 기능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외부 위협이잖아요. 그렇죠. 어쩌면은 그 클릭함으로써 네. 이제 랜섬웨어가 침투가 돼가지고 악성 코드가 심어서 이제 확산이 되게 되는데 네. 그래서 패턴 같은 경우가 보통의 경우 랜섬웨어 패턴이 뭐 읽고 뭐 생성하고 라이트하고 이제 파일까지 지우는 뭐 그런 패턴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이것들이 저희 이제 애플 폴리시라는 기능이 좀 탑재가 돼 있습니다. 네뎁 스토리지를 기본적으로 지금 아마 네뎁 그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은 네.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음. 사용을 안 하실 뿐이에요. 아, 모르셔서 예, 그런 건가요? 모르셔서. 아. 실질적으로는 이게 저희가 나온 기능이 10년이 넘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라이센스도 필요 없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오. 예, 갑자기 이제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네. 네대 쓰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니까. 그래서 F폴리시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네. 원래 이 목적이 그 필요 없는 파일들, 그러니까 확장자를 어떻게 등록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영상 파일들이나 네. 뭐 MP3 파일이나, 그러니까 저장이 안 되는 것들을 이제 락킹해주는 목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랜섬웨어도 보면은 암호화돼가지고 확장자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려진 것도 많고. 네. 그래서 네뎁에서 기본적으로 3,000개 이상의 랜섬웨어 확장자들을 락킹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생성되는 것들은 더 추가로 더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만약에 우리는 뭐 저기 워드 파일, PDF 파일, 그리고 뭐 엑셀 파일만 딱 저장하겠다. 네. 그 나머지 거는 아예 생성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네. 그런 식으로도 막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기반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블랙리스트. 혹시 요거를 같이 쓸 수도 있나요? 네네. 그럼 다 맞겠네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막을 수가 네. 있습니다. 예, 기본 다 맞겠네. 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네이티브 기능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진화되는 랜섬웨어는 그 사용자 권한을 탈취해가지고 관리자를 탈취해가지고 또 그 뭐 몸값을 요구하든지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진화된 그 해커에 대해서 또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이제 예전의 방법보다는 안 되니까 이제 진화된 좀 더 현명한 네. 현명하라고 진화된 방법으로, 네. 좀 더 치밀한 방법으로, 네, 치밀한 방법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제 파일들을 암호화시키고 네. 암호화시킨 다음에는 오. 하지만 근데 마찬가지로 영희는 똑같이 네. 이제 클라우드 인사이트 인사이트라는 걸 좀 네. 적용을 시켰어요. 네. 그럼 저희 클라우드 인사이트는 이제 모니터링 솔루션이 있긴 한데 네. 이제 빨갛게 인프라를 전체를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유저가 침입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저를 딱 막아요. 오. 그러면서 스냅샷을 딱 생성해요. 예. 그러면 그 만약이라도 F폴시나 이런 걸 적용이 안 시켰더라도 네. 그 사용자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사용자를 차단하고 네. 그 시점에 대해서 딱 바로 스냅샷을 자동으로 생성을 합니다. 아, 그럼 나중에 이 시점으로 복구하면 되네요. 그렇죠. 이야, 맞습니다. 감염되기 전이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할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스냅샷을 이용해서 뭐 수분 내로 저 스냅샷을 자동으로 저렇게 딱 알아서 생성을 해주는 게 되게 좋은 네,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인사이트를 이용하시면은 그 내부 위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해커가 침입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내부 사용 요즘에는 이런 내부 사용자가 작정하고요 하면은 네. 그게 더 막기 힘들다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건 내부 사용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아까 자동으로 탐지하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ARP라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안티 랜섬웨어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이 저희도 AI를 탑재를 했습니다. 머신러닝을 탑재해서 네. 미리 사전에 그 학습을 해요. 패턴 감지를. 네. 그래서 패턴 감지를 한 뭐 짧게는 뭐 일주일, 길게는 뭐 30일까지 하는데 얘가 자동으로 하고요. 그것들을 이제 패턴을 학습을 한 다음에 어떤 이상 징후가 딱 발견이 되면 네. 그 즉시 차단하고 스냅샷을 찍는 거죠. 스냅샷을 찍는 방식이 바로 이런 그 머신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스냅샷을 찍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직원들이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패턴을 학습을 한다라는 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평소에 예를 들어 이쪽 공간에서 이런 데이터들만 취급을 했었는데 네.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네. 네. 그러면 얘 봐라. 네. 일단은 스냅샷부터 찍고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 네. 그렇게 일단 대비부터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걔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또 취해주고 네, 네. 이게 스토리지 딴에서 된다는 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보안 솔루션 도입 안 해도 되겠는데요? 네. 되게 정확히 좋다. 이해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스냅샷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찍느냐 하는 방식이면은 네. 저희가 원래 이제 그 보통 카피한다 그러면 리드 라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 PIT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포인트, 그러니까 어드레스 값만 그 데이터 저장 위치 그 값만 있는 거예요. 메타데이터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100테라 뭐 수백 테라 되는 것도 거의 뭐 수초 만에 네. 복제를 합니다. 네네네. 그것들을 최대 1023개까지도 하고요. 저희 자세히 보시면은 스냅샷 TM이라고 있거든요. 네. TM이 그 타임인가요? 트레이드 마크. 그래서 아, 원래 특허 네. 받으셨네. 원래 스냅샷 보통 아. 스냅샷 하면은 네.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잖아요. 네, 뭐 네. 사진 스냅샷. 근데 아. 스토리지 분야에서 스냅샷 하면은 저희가 원래 맨 처음 만든
원천 기술자거든요. 네뎁이.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워낙 오랫동안 이게 20년 전부터 있는 건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풀렸거나 우회 기술을 했거나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스냅샷, 네, 네, 스카치 뭐. 테이프처럼 뭐 이렇게 네, 일반적인 네, 네. 용어처럼 쓰는데 원래 스냅샷 하면은 네뎁 기술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세상에 네뎁이 스냅샷 원조 맛집이었네요. 예, 야 예. 이것도 몰랐네. 야. 예. 그래서 보면은 타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런 기술을 그 얘기할 때 스냅샷을 무슨 뭐 앞뒤로 뭐 붙겠지만은 네. 스냅샷 고유명사처럼 딱 쓰지는 못합니다. 아. 예, 네뎁에 있기 때문에 야, 원천 기술이 창시자. 원조 맛집이죠. 네. 네. 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일 뭐 많이 찍는 것도 찍겠지만 중요한 거는 리스토어 할 때도 가장 빠르거든요. 아. 예, 원조. 뭐 원조니까. 원조니까. 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네. 네. 그래서 원조 기술을 바로 스냅샷의 원조 기술이 네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냅락은 뭐냐면은 이제 웜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까 그 악의적인 그 내부 사용자가 지울 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 딱 쓰면은 그럼 뭐 이거는 건드리지 못하지. 여기 저장된 거는 그렇죠. 안전한 거죠. 네. 스냅샷이 여기 저장되나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럼 뭐 네. 됐네요 이제. 네. 그래서 어떤 뭐 위험이나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좀 네. 보호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음.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좀 다른 점이 그 스냅샷을 찍는 자체는 스토리지예요. 근데 그렇죠. 사용자 유저를 패턴을 검색하고 이런 것들은 음. 스토리지 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버 레이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분석을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보면은 그래서 네, 네. 실제로는 그 유저 사용자나 이런 것들은 그 유저에 대한 그 프로텍션이나 이런 걸 막는 거는 저희 클라우드 인사이트라는 그 중에서도 아. 워크로드 시큐리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네. 사용자에 대한 그런 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사용자가 아닌 전체적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스냅샷을 찍고 이런 것들 다 네뎁 스토리 자체에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러면 기존의 이제 보안 솔루션과 이제 네뎁 사이버 보건 솔루션, 그러니까 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랜섬웨어 관련 솔루션의 차이점이 뭐냐? 네.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사용자가 사용자 기준으로 바깥에서 하느냐 안쪽에서 하느냐 그 보호를 안쪽에서 하느냐 바깥쪽에서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래서 안쪽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한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단까지도 다 뚫고 들어와서 마지막에 이제 보류라고 할 수 있죠. 네. 마지막에 이제 데이터 보류가 네. 이제 저희 스토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는 아까 영희와 철수 사례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실제 언제 그 랜섬웨어가 딱 걸리는지 잘 모르거든요. 저거를 파악을 못해서 네. 어느 시점으로 복구를 해야 될지를 모른대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그게 되게 가장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일반적인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자주 찍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또 자주 찍으니까 용량은 또 용량대로 차지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백업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인크리멘탈 같은 경우는 계속 받기 때문에 근데 저희 스토리지 입장에서는 네. 자주 찍어도 네. 크게 용량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루에 변경되는 양은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루에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러면 그거를 그냥 세분화해서 쪼갰다고 보시면 돼요. 스토리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1테라가 변경이 됐다. 네. 그러면 그거를 뭐 10기가별로 뭐 1시간마다 100기가로 뭐 증가가 된다 그러면은 네. 1시간을 찍으면은 네. 뭐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그냥 하루에 하루에 10번만 찍어주면은 100개 네. 똑같거든요. 네. 네, 스토리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주 찍으면은 그만큼 최신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스냅샷이 성능에 업무 성능에 영향이 전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이것이 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자주 찍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랜섬웨어가 걸렸는지 모르니까 네. 만약에 근데 저희 아까 클라우드 인사이트에 그 스토리지 워크로드 시큐리티를 적용을 시키면은 네. 일단 클라우드 인사이트에서 그 모니터링을 합니다. 스토리지를 모니터링하고 네. 근데 랜섬웨어가 딱 발생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그 사용자가 아까 진화된 해커 내부 위협 네. 내부 사용자 그래서 락킹을 먼저 딱 블락을 합니다. 그럼 블락하면 추가 데이터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스냅샷을 생성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생성한 다음에 블락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리고 알려주는 나서 거죠. 네. 알려주는 거죠. 지금 스냅샷이 찍혔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다. 딱 리포팅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고객은 아까 영희처럼 딱 네. 커피를 자연스럽게 마시고 그냥 그럴 연락 수 오면은 있지 뭐 괜찮아. 스냅샷 찍혀 있는데 예, 뭐. 그렇죠. 복구 버튼 누르면 되지 뭐. 네네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데이터를 좀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부 위협 보호, 아. 외부 위협 보호까지 완벽하게 네.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네뎁 스토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 정도 하려면 네. 되게 많이 도입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포인트별로부터 네. 해서 뭐 백업 솔루션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근데 제가 이런 랜섬웨어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그냥 네뎁 스토리지에서 다 제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네, 네. 신기한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그래서 요즘 많이 좀 밀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네. 그래서 그 원래 저희가 이제 유니파이드, 그러니까 통합 스토리지라고 얘기하는데 네.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린 셋나스가 아니라 네. 계속 하나에다 이제 많은 좀 것들, 좀 많은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넣으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심플 이즈 베스트, 하나에서 모든 걸 해결하자. 아. 근데 보통 어떤 특정 솔루션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추가적인 기능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거워지겠네. 네. 성능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그 기능들이 지금 아까 중복적 압축, 그 A900의 0.1 네, 네, 네.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그런 기능들이 지금 다 합제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 정도 성능이 나오는 나오는 건 거라고 그럼 걱정 말씀드릴 수 전혀 안 해도 있겠습니다.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런 워크로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약간의 뭐 그 로스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 1, 2%이라고 볼 수, 1에서 2%의 리소스를 좀 잡아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도 안 나겠네요. 티도 안 나는 알겠습니다.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보장 프로그램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중복 제거 효율, 맨 오른쪽에 스토리지 효율화 보장. 네. 그래서 아까 정말 안 나오면 저희가 무상으로 네, 그런 하는 보상 걸 프로그램도 말씀드릴 수 있고. 있고요. 아까 미디어 교체 QLC C3제 QLC라고 썼기 때문에 저희가 네.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좀 내구성이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TLC보다는 네. 물론 약간 TLC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사실이고 그래서 저렴한 거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염려 때문에 이거 우리 이제 다 수명 다면은 못 쓰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네. 저희가 당연히 뭐 유지 보수가 되어 있으면은 그대로 다 무상으로 교체해 주시니까 네, 되게 좋은 것 무상으로 같아요. 교체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올센 어레이 이제 6-9 개런티 부분은 원래 이 부분 6-9이라고 하면은 네. 1년에 31초, 그러니까 32초밖에 안 돼요. 아. 그 6-9 그 보면은 이제 다운타임을 가는 뭐 보통 네. 얘기를 하잖아요. SLA, 네. 99.999에서 네, 몇 네, 가지 나가는데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스토리지 벤더들이 다 6-9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6-9이 1년에 32초 이내 다운타임이 그 정도가 6-9입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그 크레딧이나 이런 만약에 그걸 넘어간다 그러면은 크레딧을 좀 제공하는 것들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자신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랜섬웨어 복구도 마찬가지로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고객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안심하고 두 발 뻗고 네. 주무실 수 있도록 네드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데이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네. 가장 중요한 자원을 네드 스토리에서 안전하게 저장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성장과 저희 네드과 같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세션은 딱 어느 정도 50분 이내로 마쳤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됐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저희 등록된 질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들이 등록이 되었는지 잠깐 보고 그 중에서 아직 답변을 저희가 제공해드리지 못한 그런 질문들이 있다면 지금 이상권 이사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이요. 야, 이 너무 많다. 일단 쭉 보고 있거든요. 저희 아마 화면에도 보이실 텐데. 저희 오늘 관심이 많은데. 네. 감사합니다. 야, 관심이 질문이 많으셔서. 저도 지금 처음 보는데요. 네. 답변을 못 해드린 게 너무 많네요. 아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마 이거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네드 쪽에 전달을 해드릴 거고 이메일로 충분히 다 답변을 달아서 제공을 나중에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중에서 그러면 최근에 등록된 질문들 중에서 저희 시간 이 정도 남았으니까 한 3개 정도만 다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아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저희 요 PPT를 띄우고 여기에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성능에 영향을 미친
질문이 네뎁 올플래시 스토리지는 대규모에서 중복제거 압축을 구동하면 네.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의심하실 네네.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 자원을 사용하는데 1%, 1, 2%밖에 자원을 차지하진 않고요. 실제로 그 중복제거 압축을 이제 실시간 하면서도 네. 내부적으로는 어떤 밴드로 다 비슷합니다. 백그라운드로 그러니까 실시간이 한데 그 다 리소스가 여유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백그라운드로 우선순위를 낮춰서 그 중복 제거를 나중에 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데이터 쓰는 거는 당연히 중복 제거 된 데이터를 쓰는데 네. 만약에 업무 원래 그 워크로드에 영향이 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맨 나중으로 처리해가지고 원래 업무에 대한 서비스 영향도는 최소화시키는 최소화시킨 거네요. 다음에 예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밴더들 아키텍처는 그렇게 설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복제거 압축을 동시에 실시간 중복제거 압축이 걸면서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 보시면은 다 1ms, 0.5, 0.1ms가 나와요. 굳이 의식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의 네. 지연이니까. 네, 그리고 압축 좀 끄면 성능이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는데 올플래시 장비들 보면은 물론 저희도 온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네. 온오프 기능이 있고 근데 C3 같은 경우는 온오프 기능이 없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CC를 쓰시는 분들이 네. 뭐 1ms 이하의 시스템에 쓰시지는 않을 거니까 예. 키나 끄나 크게 네. 미미하니 네, 맞습니다. 아예 안 만들어둔 거다라고 봐도 네. 되겠네요. 그만큼의 자신감이라고 봐도 네, 될 것 맞습니다. 같고. 그리고 어차피 그걸 켜도 워낙 아까 말씀드린 성능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예. 그걸 개런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끄는 기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유저블 100테라만 구매했는데 네. 워크로드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용량을 기본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아까 저희 답변하는 동안에도 금방 또 질문이 등록이 됐어요. 제가 아까 눈여겨본 게 하나 있었는데 잠시만요. 그게 뭐냐면 자, 요겁니다. 요거. 자, 보장 프로그램은 해당 옵션을 라이센스에 포함시켜 보장을 정한. 네, 이게 보장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네.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신 것 같아요. 아까 4대1, 1.5대1 뭐 네. 이렇게 나온 것들은 라이센스에 해당이 없습니다. 기본입니다. 네. 단지 저희 구매할 때만 네.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이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 보장 프로그램을 받을 것이니 좀 처리하는 그 프로세스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매하실 때 저희는 좀 뭐 4대1 개런티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것만 이제 저희 영업 사원이나 저희 채널 쪽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예, 별도의 라이센스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동차 보증도 네. 3년 그렇죠. 뭐 그렇게 보증되잖아요. 네. 근데 3년 끝난 다음에 네. 대부분 네. 보증 연장을 하십니다. 이 네. 미션 나가면 큰일 나니까, 엔진 나가면 큰일 나니까. 그 부분은 있어요.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네.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딱 1회입니다. 1회. 한 번. 네, 1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하냐? 보통의 경우는 뭐 데이터를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잖아요. 기존 데이터를. 그러면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이게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 6개월 지나서 뭐 1년 이내 보통 경우는 그러니까 1년이 딱 돼 있으면은 거의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중복 제거가 안 나오니 이거 보장받고 싶다. 그럴 경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번 보장을 받은 이후에는 뭐 다시 유지 보수를 계속 하더라도 그냥 날아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컨트롤러에 대해서 기본 스토리지 컨트롤러에 대해서 그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규 업무면은 만약에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같은 업무다 그러면은 이제 패턴이 나왔지 않습니까? 패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4대1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9대1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2대1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컨트롤러를 새로 도입을 하면은 다시 또 보장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는 거라고. 네네, 맞습니다. 네뎁은 이런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비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 민감하시네요.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도 이게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자, 요거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화면을 크게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DR 구축. 그러니까 이게 오늘 설명해 주신 걸 보면 이건 뭐 백업 스토리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DR 구축을 위해서 크게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엄연히 DR을 구축한다고 생각하면은 물론 네뎁 스토리지를 커버하는 거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뎁 입장에서는 또 아니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물론 이제 저희 DR 뭐 타사도 뭐 다 좋은 뭐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 네. 각각 아키텍처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각각의 회사마다 특장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 네뎁 같은 경우가 이제 그 DR을 할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베이스로 많이 합니다. 예, 뭐 보통 이제 그 센 환경이다, 뭐 DR 환경이다 그러면 FC 환경으로 많이 DWDM 고비용으로 많이 구축을 하시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은행권이나 이런 데는 좀 전용망을 그렇죠. 해서 네, 안정성을 맞아요. 많이 확보를 하는데 네. 그 네뎁 같은 경우가 일단 이더넷 망을 음.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더넷 하면서도 이제 어싱크 방식이라 할 경우에는 얘가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압축을 먼저 해요. 압축을 하고 압축을 풀어주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뭐 1기가 회선명이다. 근데 DB 같은 경우나 VM이나 그러니까 가상화나 제가 그 경험이 있는데 그 오라클이나 VM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거의 3대1, 4대1 정도 압축률이 나오거든요. 네. 데이터를 태우기 전에. 그러면은 같은 시간에 3, 4배 양이 더 넘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럼 회선 사용량이 줄어들겠네요. 네. 회선 비용이 줄어도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네요.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타사 원래 보면은 DR은 실시간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보통 우리는 무조건 실시간이어야 돼. 실제로 실시간 고집할 수 있죠, 그거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DR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선 비용이에요. 회선이에요. 회선 대역폭이에요. 아. 그래서 회선 대역폭이 만약에 네. 100메가다. 네. 아무리 실시간이라도 그건 데이터가 뭐- 완전히 넘어오지 않으면은 이건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 생각을 많이 솔직히 안 하세요. 잘. 아. 회선이 가장 중요한데 아. 회선보다는 스토리지가 뭐 실시간으로 하냐 뭐 이것들을 많이 좀 고려를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회선에 따른 전송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1시간 이내에 다 못 보내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6시간, 12시간 하루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는 거죠. 6시간 예를 들어서 1시간 만에 데이터를 다 전송이 된다. 변경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어떤 그 스케줄러를 1시간마다 짜도 이제 1시간 전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복구가 가능한 약간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비용 절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뎁의 그 저희 스냅미러라고 하는데 네. 스냅미러를 사용하시면은 그런 회선 비용까지도 줄여서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하시던가 다른 쪽으로 예산을 쓰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안 그러면은 이거는 DR 사이트는 또 별도의 그 IDC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클라우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저희가 클라우드 쪽에서 가장 선도적인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 AWS, Azure, GCP 어디든지 물론 이제 좀 아쉽게도 국내 아직 그 퍼블릭 클라우드 CSP에는 없어요, 아직은. 없지만 네. 이제 기존에 이제 글로벌 벤더들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저희 아까 FX 온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 그대로 있으니까요. 네. 있기 때문에 그냥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를 그쪽으로 밀어 넣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온탭 1이라는 그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면은 그건 그대로 나가는 거고 물론 이제 클라우드 쪽에 그 서버 컴퓨팅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좀 필요는 하겠죠.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당연히 어쩔 수 네, 없는 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IDC를 운영하는 것보다 그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겠죠. 저렴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더. 제가 요거 질문 되게 좋은 것 같아서요. 네. 자, 뭐 시간만 있으면은 여기 시청자분들 시간만 많으시면은 저는 네. 뭐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네, 자, 좀 아쉽네요. 네. 네. 아쉽지만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저희 이거거든요. 네. 네. 올플래시 스토리지에서 인텔리전트한 회복 전략을 질문을 하셨어요. 회복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랜섬웨어에 걸렸을 때 어떤 식으로 복원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인텔리전트한 회복 전략이라 함은 뭐 그 솔루션에서 알아서 복구도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거를 의미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원래 요즘 이제 그 행사를 할 때 인텔리전트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저희가 모토를 또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지능형 데이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능형을 한다는 게 아까 보면은 그 사용자들 머신러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용해서 자동으로 일단 탐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동으로 먼저 탐지를 하고 네. 그리고 자동으로 스냅샷을 먼저 찍는 거죠. 네. 그 스냅샷을 찍고 그 스냅샷 데이터가 있다면은 완벽하게 그 시점으로 복원이 가능한 거죠. 네. 여기서 뭐 물론 그 암호화 걸린 것들에 대해서 그 약간의 갭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탐지하고 그렇죠. 1초, 네. 뭐 1, 2초 되는 뭐 시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가장 빠른 시간에 스냅샷을 찍고 그 다음에 그 스냅샷 데이터를 가지고 안전한 데이터를
온전한 데이터를 가지고 복구하기 때문에 음. 그 시점에서는 가장 빠른 음. 만약에 랜섬웨어 걸렸더라도 음. 가장 빠른 시점으로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이 알아서 솔루션 차원에서 자동으로 네네. 진행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네. 인텔리전트하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자료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설문조사, 네, 지금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채팅창 그리고 질문창에 남겨드릴 거고요. 네, 지금 질문창에도 남겨드렸습니다. 채팅창과 질문창에 남겨드린 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 오늘 저희 세션을 통해서 넷앱 스토리지 우리도 한번 소입 상담을 받아볼까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주시면 넷앱의 전문가분들께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 50명 저희가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드릴 거고요. 오늘 질문 정말 많이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이 질문들 중에서 베스트 질문 3개 뽑아서 배달의 민족 상품권 5만 원권을 드릴 거니까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질문들 중에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질문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 저희가 넷앱에 전달을 드려서 모든 답변을 다 단 다음에 제 생각에는 별도의 스프레드시트 같은 데다 올려놓고 공유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면은 분명히 업무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벌써 시간도 3시 20분이니까요.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션이 기업에서 스토리지를 관리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